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간식 하나가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벽 4시 LA 대형마트 앞에 줄지어 선 인파는 모두 단 하나의 제품을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감자칩, 초콜릿, 아닙니다. 이젠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단 한 입이면 중독, 한 봉지면 인생이 바뀐다며 입소문이 퍼진 그것. 미국 식품업계는 패닉에 빠졌고 정부까지 나서 관세를 올려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조용히 한국인들만 즐기던 이것이 어떻게 미국을, 나아가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셀리아 브리엘입니다. 저는 노르웨이에 살고 있어요. 눈이 많이 내리고 아름다운 산들이 있는 추운 나라죠. 저는 식품과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음식들을 연구해서 무엇이 그것들을 건강하고 맛있게 만드는지 알아내는 일을 하죠. 20년 동안 해조류를 연구해 왔어요. 해조류가 뭔지 아시죠? 바닷속에서 자라는 미끌미끌하고 초록색, 갈색인 식물들이에요. 해변에 가면 모래 위에 밀려온 것들을 볼 수 있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해조류가 역겹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해조류는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해요. 노르웨이에는 차가운 바닷물에서 자라는 해조류가 많아요. 두껍고 질긴 다시마와 수중숲처럼 보이는 다른 바다 식물들이 있죠. 저는 노르웨이 해조류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노르웨이 해조류가 세계 최고라고 말했죠. 해조류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답니다. 해조류는 건강하지만 맛없는 음식, 몸에 좋으니까 억지로 먹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정말 틀렸더군요. 완전히 틀렸어요. 모든 걸 바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실험실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항상 아침 뉴스를 봐요. 잠도 깨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알 수 있거든요. 그날 아침 제 텔레비전 화면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나타났어요. 뉴스 리포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마트 앞에 서 있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게 밖에 새벽 4시부터 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긴 줄을 서게 만드는 걸까요? 리포터가 설명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 김 스낵이라는 것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한국 김 스낵. 저는 거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 김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카메라가 가게 안을 보여줬는데 직원들이 얇고 짙은 초록색 김 포장지들을 선반에 올려놓는 족족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러다 리포터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밝은 눈의 젊은 여성이 한국 김 포장지 3개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하고 신나 보였죠. 리포터가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고 물었어요. 그 여성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고 한국김이 얼마나 놀라운 맛인지에 대해 아주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처음 먹어봤는데 계속 생각이 난다더군요. 더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야구 모자를 쓴 10대는 한국김이 감자칩보다 낫다고 했어요. 큰 미소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는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하셨죠. 심지어 유명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도 한국김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낵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단어들을 계속 사용했어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맛있는, 중독적인. 그들은 한국김을 한국 검은 종이라고 불렀어요. 얇고 어두운 종이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제 뇌가 보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노르웨이에도 해조류가 있어요. 정말 많이요. 우리도 다시마와 다른 바다 식물들을 먹어요. 몇몇 노르웨이 사람들은 해조류를 좋아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해조류에 대해 신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광적인 열정은 처음이었답니다. 왜 한국김이 그렇게 특별한 거죠? 무엇이 그것을 노르웨이 해조류와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어떻게 해조류가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고 신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세탁기처럼 제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그날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답니다. 계속 텔레비전 속 행복한 얼굴들과 한국김을 기다리는 긴 줄들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들 수가 없었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한국김 포장지와 신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한국김을 그렇게 믿을 수 없도록 특별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죠.
아침이 왔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한국김의 놀라운 비밀을 직접 발견하러 가는 거였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13시간의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창문 밖을 계속 바라보며 이 신비한 나라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했죠. 한국김은 정말 어떤 맛일까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열광하는 걸까요? 비행기가 마침내 한국의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신났어요. 심장이 북처럼 빠르게 뛰었답니다. 연구 때문에 많은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이번 여행은 달랐어요. 특별한 여행이었죠.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한국김이 어디에나 있었거든요. 정말 어디에나요? 면세점에는 한국 김 포장지들의 거대한 진열대가 있었어요. 해적 영화의 황금 보물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포장지들은 반짝이는 리본이 달린 아름다운 상자에 들어 있었죠. 어떤 상자들은 작고 귀여워서 선물용으로 완벽했어요. 다른 상자들은 왕과 여왕을 위한 선물처럼 크고 화려했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냥 바라봤어요. 노르웨이에서 해조류는 건강식품점에서 평범하고 지루한 포장지에 담겨 팔리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해조류가 고급 상품처럼 보였어요. 한국김은 비싼 초콜릿이나 고급 와인처럼 취급받고 있었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공항에서 한국김을 사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가족이 쇼핑카트에 10가지 다른 종류의 한국김 스낵을 담고 있는 걸 봤어요. 호주에서 온 관광객들은 거대한 한국김 선물 세트와 셀카를 찍고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신나 보였어요. 저는 한국김 작은 포장지 하나를 들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포장지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밝은 색깔들과 예술 같은 한국 글씨가 있었죠. 투명한 플라스틱 창을 통해 종이처럼 보이는 얇고 짙은 초록색 종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얇고 섬세했답니다. 제가 익숙한 두껍고 질긴 노르웨이 해조류와는 완전히 달랐죠. 세관을 통과한 후 저는 택시를 타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갔어요.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조금 하시는 친절한 분이었어요. 제가 한국 김 포장지들을 들고 있는 걸 보시고는 큰 미소를 지으며 코리안 시위드, 베리 구드 이라고 하셨답니다. 서울을 달리면서 저는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택시 창문에 얼굴을 붙였어요. 도시가 믿을 수 없었거든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한국 글자가 적힌 화려한 간판들이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지나가는 식품점들이었답니다. 모든 편의점마다 앞쪽에 특별한 한국 김 코너가 있었어요. 뒤쪽에 숨겨져 있지도 않고 먼지 쌓인 선반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바로 앞쪽에 있었죠. 한국 김 코너는 대부분 가게의 사탕 코너보다 더 컸어요. 빨간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편의점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김 진열대가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다른 종류와 맛들이 있었답니다. 최소 20가지는 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더 많을지도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한국 김 문화를 즉시 탐험해야 했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걸어갔는데 안에서 발견한 것이 제 턱을 바닥에 떨어뜨릴 만했어요. 한국 김 코너는 마법의 원더랜드 같았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한국 김 스낵도 있었고 바다 소금 김, 아몬드 김, 참기름 김도 있었어요. 심지어 매운 발효 배추인 김치 맛김도 발견했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초콜릿 맛 한국 김이었어요. 초콜릿 한국 김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가게 주인인 50대의 친절한 여성분이 제 놀라움을 눈치채셨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오셨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오리지널 한국 김 포장지를 열어서 작은 조각 하나를 제게 건네셨어요. 제 손에 있는 얇고 짙은 초록색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가을 낙엽처럼 바삭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른 채 입에 넣었답니다. 한국 김이 제 혀에 닿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맛이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제 입안에서 폭발했거든요. 바다처럼 짰지만 동시에 달콤하고 고소했어요. 바삭하면서도 동시에 녹았답니다. 맛이 너무 복합적이고 완벽하고 제가 전에 먹어본 어떤 해조류와도 완전히 달랐어요. 제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이건 그냥 해조류가 아니었어요. 이건 특별한 무언가였답니다. 먹기만 해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었죠.
가게 주인분은 제 얼굴이 혼란해서 경이로움으로 그리고 순수한 기쁨으로 바뀌는 걸 지켜보셨어요. 손뼉을 치며 웃으셨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가 마침내 사람들이 왜 한국 김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해했다는 걸 아실 수 있었죠. 그 순간 서울의 작은 편의점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거라는 걸요. 한국 김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법이었답니다. 그 첫 맛의 충격 이후 저는 서울에서 이틀을 더 보내며 찾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한국 김을 맛봤어요. 하지만 더 깊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이 놀라운 한국 김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완도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한국 남쪽에 있는 특별한 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국 김 문화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곳이었죠. 완도까지 가는 버스 여행은 아름다운 한국 시골을 지나 4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동과 작은 마을들이 지나가는 걸 보며 곧 실제로 한국 김을 기르는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점점 더 신났답니다. 마침내 완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바다 냄새였어요. 신선하고 깨끗했죠. 노르웨이에서 알던 산업 항구와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섬 주변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햇빛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항구로 내려가니 수십 척의 작은 배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잡은 것들을 내리고 있었는데 짙은 초록색 김이 덮인 직사각형 틀들이 배에서 운반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바다에서 갓 나온 자연 상태의 한국 김이었답니다. 그때 박희용 씨를 만났어요. 김 양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분이었죠. 박 씨는 67세였고 친절한 눈과 수십 년간 바다와 함께 일해온 것 같은 손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랜 바다바람과 태양에 그을린 피부였지만 미소는 여름 햇살처럼 따뜻했답니다. 박 씨 가족은 3대째 한국 김을 기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전통을 시작하시고 아버지가 이어받으시고 이제 박 씨가 가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였죠. 아들도 이 일을 배우고 있어서 한 가족의 4대의 한국 김 전문가가 있는 셈이었답니다. 박 씨는 작은 어선을 타고 한국 김 양식장을 보여주셨어요. 바다에서 본 광경이 제 숨을 먹게 했답니다. 바다 표면 바로 아래 떠 있는 수천 개의 긴 밧줄들을 상상해 보세요. 눈이 닿는 곳까지 뻗어 있었어요. 각각의 밧줄에는 수중 정원처럼 자라는 한국 김식물들이 덮여 있었답니다. 한국 김식물들은 노르웨이의 두껍고 질긴 다시마와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얇고 섬세했죠. 바다 물살에 춤추는 초록 비단 스카프 같았답니다. 식물들이 파도와 함께 우아하게 움직이며 아름답고 신비로운 수중 발레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박 씨는 한국 김이 잘 자라려면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온이 딱 맞아야 하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야 해요. 바다는 깨끗하고 순수해야 하며 오염이 없어야 하죠. 물살은 부드럽지만 일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재우려고 흔드는 것처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료는 어떤 과학기구로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박 씨는 말씀하셨어요. 바로 사랑과 정성이었답니다. 한국 김 양식업자들은 나쁜 날씨에도 매일 자신들의 김을 확인해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 김을 지킨다고 하셨죠. 배 여행 후에 박 씨는 이웃인 강순자 씨를 소개해 주셨어요. 강 씨는 78세였고 50년 동안 손으로 한국 김을 만들어 오셨답니다. 50년이에요.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길어요. 강 씨의 작업장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요. 방 안에는 대나무 틀과 고풍스럽지만 잘 관리된 도구들로 가득했답니다. 벽에는 이 지역 최고의 한국 김을 만든 것으로 받은 상장들과 상패들이 걸려 있었어요. 강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움직임이 우아한 춤 같았어요. 양동이에서 젖은 한국 김을 꺼내서 대나무 틀에 완벽하게 펼치셨답니다. 손이 너무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여서 쉬워 보였지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강 씨가 저도 대나무 틀에 한국 김을 펼쳐보라고 하셨어요. 강 씨가 하실 때는 너무 쉬워 보였는데 제가 해보니 김이 찢어지고 뭉쳐버렸답니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강 씨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제 손을 도와주셨어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소중한 가족 요리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참을성 있고 친절하셨답니다. 통역사를 통해 강 씨는 한국 김 조각마다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조각은 더 두껍고 어떤 건 더 얇죠. 더 오래 말려야 하는 것도 있고 덜 말려야 하는 것도 있답니다. 좋은 한국 김 제조자는 각 조각을 만져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해요. 이런 지식은 수년간의 연습에서 나오는 것이며 책으로는 배울 수 없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박 씨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낮은 상 주위에 앉아서 여러 요리를 나눠 먹었는데 식사의 주인공은 한국 김국이었답니다. 국은 간단했지만 믿을 수 없도록 맛있었어요. 한국 김이 완도 주변 깨끗한 바다의 정수 같은 깊고 진한 맛을 가지고 있었죠. 완벽한 한국 김국을 먹으며 이 멋진 한국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마침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김이 특별한 건 깨끗한 물이나 완벽한 기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김이 특별한 건 그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기르는 사람들 때문이었답니다. 이 한국 김의 달인들은 그냥 농부가 아니었어요. 예술가이면서 과학자이고 고대 전통의 수호자였답니다. 완도에서의 깊은 감동을 안고 한국을 떠난 지 3주 후, 저는 도쿄의 아시아 최대 국제식품 박람회에 있었어요. 한국 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여러 나라의 해조류에 대해 더 배우고 한국 김에 대해 발견한 것들을 나누러 온 거였죠. 박 씨와 강 씨가 선물로 주신 한국 김 샘플들로 가방이 가득했답니다. 식품 박람회는 거대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부스들로 가득한 비행기 경납고 같았죠. 이탈리아 파스타, 프랑스 치즈, 미국 햄버거, 그리고 처음 보는 음식들도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수천 가지 다른 냄새들이 섞여 있었고 수십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모든 걸 맛보고 있었답니다. 저는 한국 김 샘플들과 완도에서 찍은 사진들로 작은 전시 테이블을 꾸몄어요. 전 세계의 다른 식품 과학자들과 한국 김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신났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제 속이 조마조마해졌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제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회색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쓴 야마다 교수였습니다. 일본 해조류 연구소의 소장으로 30년 넘게 해조류를 연구한 유명한 분이었죠. 제 한국 김 전시를 보더니 깊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야마다 교수는 제 한국 김 샘플들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고는 제 마음을 깊은 물속으로 떨어지는 돌처럼 침몰시키는 말을 했답니다. 일본 해조류가 원조이자 세계 최고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일본 방식을 따라했을 뿐이고 한국 김은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그의 말들이 해변에 부딪히는 차가운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제가 한국 김에 대해 틀렸던 걸까요? 속은 건 아닐까요? 완도에서의 모든 멋진 경험들이 사실이 아닌 것에 기반한 건 아닐까요? 다른 과학자들과 식품 전문가들이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제 한국 김 전시를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온 반 앞에서 틀린 답을 한 학생처럼 부끄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야마다 교수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이 1000년 넘게 김을 만들어 왔다고 했어요. 한국 김은 우수한 일본 김에 싸구려 복제품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그의 말은 한국 김을 길거리에서 파는 가짜 명품 가방처럼 들리게 만들었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완도 주변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한국 김에 대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박 씨, 가족이 대대로 쌓아온 지식과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제 뒤에서 완벽한 영어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40대의 한국 여성이 단정한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서 있었답니다. 자신감 있는 눈과 강 씨의 친절한 얼굴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이 여성은 자신을 한국 최대의 김 회사 중 하나의 국제 마케팅 이사인 김수진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야마다 교수가 한국 김에 대해 하는 주장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김 씨는 야마다 교수가 한 모든 말을 참을성 있게 들었어요. 방해하거나 화내지 않았답니다. 대신 그가 완전히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는 모든 걸 바꾸는 제안을 했어요. 김 씨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김을 선호하는지 공정한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김들을 맛볼 수 있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 없이 오직 맛으로만 김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야마다 교수의 얼굴이 약간 빨갛게 변했지만 겁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도전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마 자신의 일본 김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며 테스트에 동의했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온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라인드 테스트를 빠르게 준비했어요. 각각 번호로만 표시된 5가지 김 샘플을 준비했답니다. 3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한국 김이었고 2개는 야마다 교수의 최고급 일본 김이었어요. 참가자들은 각 샘플을 조심스럽게 맛보고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어떤 김이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 몰랐어요. 오직 자신들의 미각이 말해주는 것만 알 수 있었죠. 모든 투표를 집계했을 때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1위, 2위, 3위가 모두 한국 김이었답니다. 야마다 교수의 일본 김은 4위와 5위에 머물렀어요. 테이블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 테스트에서 한국 김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긴 것에 놀라워했어요. 야마다 교수의 얼굴이 빨간색에서 창백한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결과 용지를 오랫동안 바라봤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그러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의 김 샘플들을 챙겨서 빠르게 걸어가 버렸어요. 저는 자랑스럽고 행복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감정을 느꼈답니다. 중요한 일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 김은 논쟁이나 주장이 아닌 뛰어난 맛이라는 단순한 진실로 자신을 증명했죠. 그날 한국 김은 단순히 맛 테스트에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존경을 얻었답니다. 도쿄에서의 그 놀라운 승리는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각국의 언론들이 한국 김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세계 곳곳에서 관심이 쏟아졌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초대장을 받았어요. 파리의 유명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고급 요리에 한국 김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려고 파리까지 여행을 온다고 했답니다. 이 레스토랑은 그냥 평범한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라는 뜻이에요. 가장 비싸고 맛있는 레스토랑만이 미슐랭 3스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 김이 그런 특별한 곳에서 제공된다는 건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았답니다. 빛과 로맨스의 도시 파리에 도착했을 때 동화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은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눈처럼 하얀 식탁보로 우아함 그 자체였답니다. 주방장인 장 피에르 씨가 문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높은 흰색 요리사 모자를 쓰고 있었고 별처럼 반짝이는 신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 피에르 셰프는 저를 그의 주방으로 안내했는데 벌집보다 더 바빴답니다. 수십 명의 요리사들이 세계 곳곳의 재료들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놀라운 주방 한가운데에는 제 얼굴이 아플 정도로 활짝 웃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한국 김만을 위한 특별한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보석 가게의 귀중한 보석들처럼 조심스럽게 정리되고 라벨이 붙은 여러 종류의 한국 김으로 가득했답니다. 장 피에르 셰프는 그의 레스토랑을 유럽 전체에서 유명하게 만든 요리를 보여주었어요. 프랑스 연안의 신선한 굴 위에 얇은 한국 김 조각들을 올리고 황금빛 샴페인 거품으로 덮은 요리였답니다. 요리가 박물관에 있어야 할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이 믿을 수 없는 창작물을 맛봤을 때 제 눈이 자동으로 감겼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굴의 짠 바다맛이 한국 김에 깊고 진한 맛과 완벽하게 어우러졌답니다. 샴페인 거품은 제 혀 위에서 춤추는 작은 기포들을 더해줬어요. 제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것이었죠. 장 피에르 셰프는 한국 김이 그의 주방에서 마법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요리를 더 깊고 흥미롭게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 나라의 김을 시도해봤지만 오직 한국 김만이 그의 레스토랑에 필요한 맛, 식감, 품질의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후 파리 거리를 걸으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 김이 어디에나 있었거든요. 식료품점에서는 한국 김 스낵이 프랑스 치즈와 이탈리아 와인 바로 옆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요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전통 프랑스 요리법의 한국 김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바쁜 길모퉁이의 푸드트럭에서도 상인들이 한국 김 랩과 한국 김 샐러드를 팔고 있었어요. 가장 멋진 광경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며 한국 김 스낵 포장지를 나누는 프랑스 가족들을 보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 없는 아이들이 서울의 아이들처럼 웃으며 한국 김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한국 김은 다른 문화와 나라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있었어요. 파리에서 런던, 베를린, 로마로 여행했습니다. 모든 도시에서 같은 이야기였어요. 한국 김이 유럽을 정복했던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부터 길거리 푸드트럭까지 한국 김은 어디에나 있었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완도로 돌아가서 박 씨와 강 씨를 만났을 때였어요.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한국 김을 즐기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을 가져갔답니다. 화려한 파리 레스토랑, 분주한 런던 시장, 한국 김 피크닉을 즐기는 행복한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진들을 바라보셨어요.
자신의 가족이 만든 한국김을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나라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하셨답니다. 강 씨는 제 손을 잡고 얼굴 전체가 햇살처럼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는 한국김이 자라는 바다 옆에 함께 앉아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칠하는 일몰을 바라봤어요. 부드러운 파도가 해안에서 잔잔한 소리를 냈고 공기는 바다처럼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답니다. 박 씨에게 왜 한국김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조용히 계시며 답을 신중하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제가 평생 기억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김에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 김 조각마다 한국 가족들이 기르면서 쏟은 사랑 자라기를 기다리며 보인 인내, 그리고 세상과 나누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들어있다고 했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도 이 사랑을 맛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름다운 한국의 일몰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 제 여행이 김에 대한 사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마음을 쏟으면 온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배웠답니다. 한국김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바다를 건너 여행할 수 있고 모든 나라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랑이었죠. 작은 나라가 큰 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꿈이 정성과 전통, 희망으로 만들어질 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증거였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에서 한국김을 먹을 때마다 박 씨와 강 씨의 친절한 얼굴을 기억해요. 완도 주변의 깨끗한 바다와 도쿄 식품 박람회에서 김 씨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기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김이 제게 진정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무엇이든 판단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준다는 것을 기억해요. 한국과 그 놀라운 김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놀라움들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